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남선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남선입니다. 조호야초 도시건축과 담당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병주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영기 도시개발 담당 수사입니다. 최유경 도시재정 담당 주무관입니다. 임대현 건축민원 담당 수사입니다. 김평영 건축행정 담당 수사입니다. 황민재 복합민원 담당 수사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예, 뭐 자료가 다 있으니까요. 예, 우리 예. 저 의원님들이 충분히 공부를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해 주시는 윤영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도시건축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도시건축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용역 발주는 하동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용역 등 48건에 용역비는 18억 1,858만 2천원입니다. 이 중 완료된 용역은 38건이며 하동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외 9건은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등 보조금 지원 현황은 예술행동단체 외 16개 단체에 총 5억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2월 사업은 총 23건이며 사업비는 66억 7,007만 9천 원입니다. 2월 사업 중 진교 도시교도로 개설공사 등 7건은 집행 완료하였고 하동군 관리계획 결정 영역 외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 사유는 행정 절차 이행 및 절대 공개 부족, 보상협의 지원 등이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정 공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설계 변경 건수는 총 13건이며 사업비가 증가된 현장은 9개소, 사업비가 감소된 현장은 4개소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낙차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발주 사업은 덕전빌딩에서 섬진철교관 폐철도 공원화 사업 등 총 26건입니다. 이 중 하도급 사업장은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진입도로 개설 공사 등 8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하자보수 발생 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하자보수 발생 사업장은 하동 이하의 빛, 이하의 길 정기공사 등 총 6건입니다. 이 중 하자보수 발생 사업장 5곳은 조치 완료했으며 하동읍 시가지 시중화 5구간 인도정비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는 7월 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및 공무직 고용 현황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및 건축물 대상 발급을 위한 공무직 일임과 하동군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센터장 등 기간제 9명 등 총 1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민간 자본 보조금 지원은
2020년 공공미수 프로젝트 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18곳을 지원하였으며 지원금은 6억 9,366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 편성 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대상은 총 3건으로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 사업은 사업비 정산 후 반납 조치 완료하였으며 도시재생 누질 사업 및 주거급여 지원 사업 등 2건의 사업은 정산 후 반납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하동군 공공건물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도시건축과 소관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하동 1970관, 이화 월백 힐링 라운지 등 총 2동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행정 공공재산 임대 및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도시건축과 소관 공공재산 중 임대 현황은 이화 월백 힐링 라운지 1동이며 임대 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3년간이며 연간 임대료는 300만 원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민선 7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사항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민선 7기 군수공약사항은 2건이며 도시재생 누질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와 공공주택 천호 건립사업으로 광평지구 도시재생 누질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광평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주택 천호 건립사업은 2021년 6월 현재 공동주택 456호를 준공하였으며 임기 내 천호 건립을 목표로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민선 7기 읍면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주민수거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국도비 사업 및 주민수거사업은 총 22건에 사업비는 103억 6,900만 원이며 58억 1,170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입니다. 중장기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중장기 사업은 이화 만사성 섬진강 영유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등 총 7건이며 총 사업비는 457억 2,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운영위원회는 총 7개로서 2020년부터 2021년 위원회 개최에서는 하동군 계획위원회 등 총 50회를 개최하였으며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 현황입니다. 하동읍 시가지 정화사업 등 총 9건의 사업을 대행기관을 통하여 집행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덕천빌딩에서 섬진철교 간 폐철도 공원화 사업 등 22개소 사업장에 78필지를 편입하였으며 전필지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입니다. 기금 전출 현황 및 계획 대비 실제 집행 내역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기금은 5개 광고 정비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기금 전출 실적은 없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 실적입니다. 도시재생 누진사업 공모를 통하여 동강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 누진사업 20억 8,800만 원 등 총 16건에 60억 9,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읍면 재배정 사업 현황입니다. 재배정 사업 현황은 비파 도시계도로 정비공사 등 총 5건에 1억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입니다. 고축 및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민원 접수는 총 44건이며 해결 41건, 추진 중 1건, 불가 2건입니다. 불가건은 화계면 탐리, 개인이 개설한 도로부지 매입건, 산지 전용 허가지 내 복구 중공 요청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입니다) 협동조합 지원 현황입니다. 협동조합 지원 건수는 2020년 광평마을관리 사회지 협동조합에 지원된 한 건으로 지원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위탁 사무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2건이며 위탁시설에 대한 예상 금액은 7,98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각종 행정협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2012년부터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 2022년 공모사업 공모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섬진철교 재생사업 등 2건에 대하여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109억 5천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각종 금민 거래상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의 거래상 총 접수는 83건이며 해결은 71건, 취하 1건, 불가 11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입니다) 2020년 재발생 및 복구 현황입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송림공원 내 자전거도로 부분 파손 및 보행공원 토사 유실 한 건으로 송림공원 내 자전거도로 응급복구를 완료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자전거 전용도로 현황입니다. 관내 자전거 도로는 총 9개 구간으로 28km로서 기개설된 곳은 하동읍 송림공원 주차장에서 강변 아파트 간 2.24km 등 8개 구간의 연장은 총 18.73km이며 추진 중인 곳은 악양면 미정리에서 화계면 남도대교 간 9.27km입니다. 유지보수는 2020년 3건, 2021년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 관련 예산 확보에 애로가 있어 자전거 브랜드와 공모사업 등 국도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개설된 자전거 도로는 상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주택개량 사업 현황 및 융자금 이자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개량은 총 130동이며 2020년에 65동, 2021년에 65동이 되겠습니다. 융자 조건은 융자한도 이원에 연리 2%이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하동읍 한려 프로젝트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중심지 시가지 일원이며 사업 현황은 국토환경 디자인 시범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4개 분야이며 사업비는 309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추진사항으로는 국토환경 디자인 시범사업 하동 1970 간 건립과 하동 공설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및 시설 현대화 사업, 다목적 교류시설 설치 사업은 완료했으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21년 8월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노후불량 지분기량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지분기량 사업은 총 62동이며 2020년도에 32동, 21년 30동입니다. 문제점으로는 2020년까지 지분기량 사업에 슬래지 지붕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지분기량 사업 윤활 요청에 따라 슬래트 외에 지붕만 지원이 가능하여 지분기량 사업 신청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읍면별 홍보를 통하여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노후불량 지분기량 신청 및 배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빈집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빈집 정비사업은 총 105동이며 2020년도에는 51동, 21년에는 54동입니다. 지원 기준은 슬레이트 지붕은 동당 10만원이며 일반 지붕은 100만원입니다. 추진 현황과 읍면별 빈집 개발 신청 및 배정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불법 건축물 현황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적 조치 내역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위반 건축물은 78동을 적발하여 58건은 자진 철거 또는 양성화 조치 완료했으며 20건은 조치 중입니다. 이행 강제금은 78건에 부과금액은 9,881만 6천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주의 건축행정 절차 인식 부족으로 위반 건축물이 발생되고 있어 읍면의 각종 회의 등을 통한 홍보 등 행정기소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한옥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한옥지원사업은 총 8동 추진했으며 2021년과 2023년도에 각 3동을 2016년 2동을 추진했으며 2014년, 15년, 17년부터 21년까지는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14년부터 도비 지원이 중단되었으며 한옥 신축 비용 과다 소요 등으로 희망하는 국민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옥의 집단 건립계획 지원 요청 시 전통문화 자원으로 가꿔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폐철도 현황 및 향후 활용 방안입니다. 관내 폐철도는 22.3km에 터널 8개소, 역사 4개소가 있습니다. 섬진철교에서 하동역 구간 2.2km는 폐철도 공사 사업을 완료했으며 양보역에서 북전역 구간은 현재 레이더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동역에서 횡천역까지 레일 MTB 설치 사업을, 기타 구간은 동서통합 남도 순례길 주도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지구단계 수립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1년 현재까지 민간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한 허동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등 총 5건을 결정 및 고시하였으며 구 하동역 인근 아파트 건립을 위한 하동군 관리계획 결정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지구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하동군 내 다세대 및 아파트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관내 다세대 및 아파트 현황은 총 88동 2694세대이며 이 중 4세대 주택이 37동에 281세대이며 아파트는 51동에 2413세대가 되겠습니다. 미착공 아파트는 하동읍 읍내리 43-7번지에 498세대를 신축하겠다는
주식회사 도시의 서구에 1개소가 있으나 경기 침체 및 자금 조달의 여유가 있어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하동읍 시가지 지중화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하동 경찰서에서 읍파출소까지 300m 구간의 지중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1년에는 하동 경찰서에서 읍사무소까지 650m 구간의 지중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동 세계차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화계 정금차박 구간 618m를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관련 현황입니다. 건축협의, 태양광, 토지 분할 허가 건수는 828건으로 읍면별 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산지 전용 관리 현황입니다. 2020년 132건, 2021년 현재 28건의 산지 전용 허가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 후 사업기간 내 미준공된 건에 대한 사후 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나 산지 전용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전 안내를 통하여 위반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누질 사업 주거지 지원형 추진 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166억 8,600만 원으로 공동주거 플랫폼 조성 사업 등 4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 6월 현재 사업 대상진에 토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 의원입니다. 22페이지에 저희가 작년에 저희 환경점검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하동 이화 빛의 이야기께 전기공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위에 그 나무 위에 있는 조명, 이 드랍으로 돼 있는 조명 말고 나무 그 기둥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돌돌 감아져 있는 조명. 예. 그래서 그때 같이 계셨던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게 이거는 남한테 좋지 않은 것 같다. 산림 목지과랑 협의를 해서 나무의 어떤 성장이나 뭐 이렇게 해를 줄 수 있으면 이거는 뭐 미관상 그렇게 예쁘지도 않지만 굳이 이게 있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이 그거 지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아직 되어 있더라고요. 예,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 저희 하동 주민들도 못 보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연찮게 거기가 이제 예를 들면 식당 길이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오시면 식사라고 거기 앞을 이렇게 내다보고 하시긴 하시는데, 굳이 나무에 이걸 해놓는 게 굉장히 불편한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점을 물론 예산이 든 만큼 그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일부러 꼽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예를 들면 철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조금 예산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가 아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못된 거는 바로 잡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부분을 조금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검토하겠습니다. 그 107페이지. 자전거 전용 도로 현황인데요. 지금 그러면은 과장님 저희 1분 미전에서 화계 올라가는 길 빼고는 지금 자전거 도로가 그러니까 쭉 연결이 돼 있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시달까지. 예, 예. 전혀 불편함 없이. 전혀 불편함 없는 게 아니고 일부 구간은 지금 좀 연결이 매끄럽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동은 충분히 자전거를 이동은 가능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자전거를 들고 가야 된다는 뜻인가요? 자전거 이동은 가능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를 타고
바로 건너가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광양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참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사실상 저는 그때 그 도로가 그 자전거 도로가 아닌 차도로 한번 가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근데 그러니까 광양 쪽보다 저희 하동 쪽이 훨씬 더 길이 좋아요. 그러니까 강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예,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론 지금 이제 미정에서 화계까지 있는다고 하시니까 저희는 조금 이미 광양에는 좀 자전거 동호인들한테 유명해져서 많이들 찾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거를 할 때 그 완공을 이제 하기 전에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뭐 자전거인들이 쉴 수 있는 구간 정도에 뭐 이렇게 약간의 뭐 그늘을 놓는다거나 뭐 이런 식의 그거를 해서 완공이 완벽하게 됐을 때는 저희가 자전거 동호인들한테 뭐 이렇게 그 자전거 이 구간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뭐 어디 지점에는 화장실이 있고 이런 거를 안내까지 해서 그분들이 하동을 자전거를 타고 그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 그렇게 조금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가능하실 것 같죠? 그러니까 자전거 여행 책자를 그거는 뭐 관광가겠죠? 관광기능과 연계를 해서 그렇게 되면 조금 많은 분들이 하동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책자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까지 협의를 하겠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아까 그늘막이라든지 시설 부분은 네네. 그 부분 공사는 지금 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 저희들이 한번 2021년도에는 거의 완공이 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되면 내년에 우리 세계 녹차 엑스포 할 때도 충분히 자전거 동호인들이 저희 이제 이 주 행사 무대에서 무대까지 갈 수 있는 길도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좋은 어떤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 시간 늦지 않게끔 2021년도 안까지 꼭 완벽하게 그 자전거 길을 완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대한민국 1호죠. 저희 그 도시재생 유지 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 예. 예, 그 1호라는 의미가 참 상징성도 있고 또 그만큼 기대도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1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도시재생을 하는 어떤 분들이나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여기에 대한 어떤 잘 되어가고 있나라는 궁금증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일자리 창출이랑 광평마을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큰 기대를 가진 너뱅이 꿈이라는 어떤 그 공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뭔가 원활하지 않게 진행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그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그 위에 숙박동을 넣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뭐 예를 들면 하동구에 숙박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반대로 해서 숙박업을 넣지를 못한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있나요? 저도 그 부분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냐는 말이죠. 그 5월 말경에 네. 5월 말경에 그때 그 하루 정도 예약을 안 받은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면은 뭐 그 반대를 하면은 저희가 예를 들면은 맨 처음에 의도대로 그거를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용할 수는 있어요? 예,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도 그 카페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우리 지금 강평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예. 예. 그분들의 뭔가 원활하지 않는 어떤 그게 있나요? 지금 원래 운영 취지는 네. 우리 군에서 이제 광평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무상으로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합원 중에서 카페라든지 식당, 게스트하우스 그런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을 조합에서 채용을 해서 그 운영을 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조합원 중에서만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원래 예를 들면은 이 지금 도시재생 유지 사업의 어떤 그러니까 명시가 딱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조합에 줄 때 어떤 문구가 있냐면
그 제3자에게 전대는 안 된다. 응? 전대. 네. 예. 그러니까 조합의 운영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조합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는 이제 조합원이 구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조합원 중에 구성된 조합원 중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 운영을. 예. 그러면은 그 조합에서 예를 들면 사람을 고용을 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한다는 게 그러니까 광평 마을 도시재생 누진사업 구역 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조합원이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건물을 그 동네에 일단 저희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네네네. 무상으로 위탁을 줬기 네네네. 때문에 네. 그 조합원이 운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 원칙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합원이 운영은 하는데, 예를 들면, 그게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이 예를 들면 너무 그러니까 연세들이 많으신 어떤 마을이라고 친다면, 조금 젊은 친구들이 어떤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조합에서 그런 젊은 친구들을 예를 들면 취업을 시켜서, 여기서 운영돼서 그러니까 나온 경비로 인건비를 주고 이런 형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조합원으로 가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럼 이전을 해서 조합원이 그렇습니다. 되면은 가능한 예, 거군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들이 저희가 참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지금 또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 물분이 꿈이.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과장님이랑 우리 그 담당 계장님들이 그분들이 이왕이면 조금 미숙하더라도 어떤 이런 시스템적인 거나 이런 그런 조합의 어떤 형태화에 대해서 조금 인지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좀 충분히 그거를 설명을 해 주셔서 어찌됐든 너뱅이 꿈이 애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일자리 창출과 강평마을 성장 기반의 확충을 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좀 원활하게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상래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상래 의원입니다. 저는 50조 민순 7기 공약 사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3천만 원 이상 설계 변경이 13건 했네요. 그죠? 예. 그 중에서 정액된 게 9건, 감이 4건. 맞습니까? 딴가에 보니까 다 정액이 됐는데, 그래도 도시건축가는 감이 4건이 있네요. 그래, 영역을 한 50%는 잘 했네요. 예. 칭찬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이 잘했습니다. 50쪽에 민선 7기 군수 공약 사업 추진에 우리 동네 살리기 지금 강평 100% 다 완료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평을 자주 가거든요. 강평을 동네를 거쳐서 송림에 예, 예. 하루 한 번쯤은 꼭 갑니다. 그런데 도로 포장 포스텔 같은 거 갖고 아주 친화적이도 못 되고 아주 화학 재료로 같은 바닥을 다 깔았던 데 나왔잖아요. 철교 이야기십니까? 예, 막 길가에도 그리 깔아놓고 동네 그 사업도 같이 했잖아요. 동네에 바닥 도로변 포장도 아니고 색깔로 가지고 예. 스텐슬 기법을 해서 해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진짜 눈에 가시가요. 자연스러운 나눔보다 오히려 더 지금은 그걸 뜯어야 할 정도로 색깔도 아주 달아주고 어떤 데는 거기 깔아지고 안 깔아지고 하니까 강평 주민들도 예. 이게 돈대로 해보고 모자이크다. 이거는 예술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상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그리고 벽면의 그림들도 막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색깔이 퇴색돼가지고 보기가 흉하는 점이 많은데 한 번 더 우리 내년에 엑스포 하기 전에 한 번 더 색을 또 덧칠을 하든지 다시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뱅이 꿈에서 나오는 조합에서 수익이 생기면 그 돈으로 다시 환원을 시켜서 예.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벽화가 노후가 됐다든지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이제 그 돈으로 다시 리사이클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좀 리사이클 해야 되겠더라고요. 과장님은 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그림을 처음에는 아주 멋지게 했는데 색깔이 퇴색되고 햇빛을 보면서 자꾸 퇴색되거든요. 예, 예. 근데 한 번 더 이제 뭐 엑스포를 하려면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거를 해 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그 공동주택 천호글립은 뭐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도 있고 이러는데 뭐 다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50%대가 있는데. 지금 그 준공이 된 게 좀 그렇고요.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지금 있는 게 예. 지금 그 군청 앞에 그 라포엠이라든지 또 그 LH 100세대라든지 또 신촌 쪽에 지금 또 28세라든지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달성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LH 공사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하동읍에 우리 예, 지금 파일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어요. 예, 예. 예, 아까 우리 김혜수 의원도 말씀해 줬는데 저는 하동군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07조. 그 자전거 동호회들이 직접 하계에서 저 노랑까지 한번 같이 저도 한번 같이 간 적이 있거든요. 예, 예. 확실히 진짜 보려고. 그런데 우리 다음면도 우리가 한번 하루를 해가서 자전거 도로를 한번 했어요. 다음면에는 뭐 지행상 스톱을 자리도 없고 다시 밀고 갈 자리도 없고 들고 갈 자리도 없는데 다들 논스톱으로 잘 갈 수 있는데 우리 하동구는 쭉 그 자전거 도로에서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지행이. 아주 안된 공간도 있고 높이도 다르고 들고 갈 거리도 많고 뭐 그런 거는 지행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갈기도 예. 피 같은 게 터지고 부서지고 한 번도 가보셨습니까 이번에? 안 가보셨죠? 직접? 그러니까 우리 군 쪽에는 자전거 도로가 데크도 많이 깔아놓고 했는데 데크가 네. 노후가 돼서 좀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많이 차이가 진짜 우리가 하동군을 암만 좋게 불러도 좀 차이가 있더라고. 다합은 그 전라도 광양 쪽에서 하는 건데 그 자전거 진짜 동호회들이 좋아하는 공간에 대해서 주로 그쪽으로 가요. 하동 쪽으로 안 가고. 만약 하계 가려면 저쪽 돌아서 쭉 가갖고 걸어가고 우리 쪽에서는 하려면 아주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걸어가고 밀고 가고 하는 게 많은데 그는 비행선 할 수 없는데 관리를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우리 111쪽에 노불량 지분 개량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21년에는 뭐 배정 물건이 30, 신청 23. 여기에서 선정 기준이 어찌 됐습니까? 떨어진 사람들이 저에게 문의돼요. 왜 우리를 안 해주냐고. 7개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경우에는 다음에 이거 떨어진 사람을 우선으로 그 예. 다음에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올해 신청을 했다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우선순위 먼저 줘서 우선으로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왜 우리는 따라오고 해준다 소리도 안 오고 저 집에는 조건도 비슷한데 저 집에 해주냐고 하는 건이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103쪽 마지막 쪽에 우리 도시재생 누질 사업 있지요. 예, 돈을 166억을 투자해가지고 동강동 마을이 진짜 이렇게 하면 진짜 이상적인 동네 마을이 되겠는데 그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지요 추진을. 지금 추진사항은 그 나눔체 세동에 대한 부지 매입을 완료했고요. 예. 그 공동주거 플랫폼 아파트 30세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30세대 그거는 언제쯤 돼서 완공이 됐고요. 아마 2022년 정도 돼야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년 말 정도 돼야지. 내년 말쯤 돼야 되지요. 예, 예. 1년 이상 좀 늘린다고 저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21년도 4월에 도시재생대학을 개강했다는데 어떤 대학을 개강했습니까 그게? 아, 그 부분은 우리 하동군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해서 예. 우리 군에서 도시재생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에서 도시재생대학을 저희도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4월 초부터 어제 6월 15일까지 해서 예. 총 7주간 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어디서 강의를 했습니까? 1970관에서 했습니다. 1970안에서. 예, 예. 사람은 몇 명쯤 했습니까? 한 26명 정도 그 참여를 했고요. 예. 주로 참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동광동 그 주민들, 예. 이제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그 도시재생하는데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셨고요. 또 도시재생대학을 그 1년에 2회 이상 개최를 해야지 예. 내년 또 그 공모 사업에 일단 가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왜 26명 꾸인이 그 참여 안 했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이제 모집을 해서 그랬었는데 지금 제가 초창기 현장에 가보니까 26명 이상이 되면 예. 실질적으로 또 그 안에 그 공간이 그리 안 넓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수임은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 원서를 낸 사람들은 다 수강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는 이 재생대학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 뭐 대학 간다고 어느 대학 한께는 그리 간다고 그래도 제가 묻는 겁니다. 어느 대학이 우리는 몰랐는데 예. 강의는 주로 뭐 도시 재생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음에 그 하고 난 뒤에 가기라든 그런 강의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재생 그 관련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 도에 그 도시재생과에서 나와서 설명해 드렸고 했습니다. 또 대학 교수님들도 다 도시재생 관련 그런 부분들이 오셨고요. 그런 것도 우리 알았으면 우리도 좀 강의 들으러 갔긴데 다음부터는 좀안 하셨네. 예,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리 알려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동읍이 진짜 그 강평, 동광동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그거 통합될 수 있게끔 이쪽에 동교동, 서교동에는 별로 그런 사업이 없는데 같이 좀 발전될 수 있게끔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이쪽에 하동 주유소 있는데 예. 강원마을 거기에도 상상 인문학교에서 또 조성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저쪽에 서해랑 쪽에는 예. 경전 문화마을 해가지고 또 그쪽도 또 계획이 돼 있거든요. 지금 공모사업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업들이 다 되고 나면 아마 좀 균형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업들이 좀 균형이 맞춰서 형평성이 있게 예. 그래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희순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신 과장님, 계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1조 한번 보십시오. 10몇 쪽이요? 11조. 이건 오탄 것 같은데. 단체 예산 현황을 저 밑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악양의 이 기운인데 악양이 아니라 하동을 잘못 악양으로 기재하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못합니다. 이거 못합니까? 광평 이장님이신데.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여기가 지금 보면은 강평 이장님이 꽃동산 꽃길 조성이 돼 있는데 또 밑에도 보면 악양면 해갖고 이기훈 해갖고 꽃동산 꽃길 조성돼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삭제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사업은 1억 3천을 갖고 했다 하는데 이렇게 인원이 더 늘어나면 이게 돈이 안 맞잖아요. 다른 사람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 갖다 빠졌습니까? 아니면 중복 지원한 겁니까? 이 부분은 중복 지원이 아니고 꽃동산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한 개는 어디냐면 굴다리 앞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할게요. 왜냐면 아트플러스 왜 15건 해갖고 16명이 돼 있거든요. 예. 그죠? 그러면 16명인데 중복으로가 아니라 꽃동산 꽃길 조성이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18쪽. 예. 18쪽하고 42쪽을 보시면 우리 그 하동에 그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기는 위에 걸 보면은 2009년에서 2021년 5월까지 해갖고 2월액이 1,454만 5천 원, 잔액이 1,300만 남았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보면은 2월액이 1억 2천 해갖고 집행이 1억 2천 돼 있거든요. 이 총 사업이 4억짜리 아닙니까? 4억 1,500만 원짜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왜 이래 놨습니까? 4억짜리가 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예,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는 순수하게 이율된 그 금액만 넣은 것이고요. 42페이지는 전체 사업비를 표현한 겁니다. 아니, 그게 전체 사업비가 4억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죠? 예. 전체 사업비를 갖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입회 작품 10점 하고 7점 해가지고 10개 사업을 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 예. 그죠? 근데 제가 그 자료를 받은 거에서 보면은 지금 앞에는 명시효율이나 사고율로 해가지고 했다 치더라 해도 제가 조금 여기서 의문나는 게 뭐냐면 그 사업 중에서 그 운영비가 1,522만 천 원이에요. 운영비가. 이제 사업, 예, 예. 뭐 가장 막 좀 전에 사업을 했다 하고, 근데 이 사업을 하는 중에서 운영비 1,500만 원 중에서 있죠. 인쇄물 및 홍보비가 1,300만 원이 나갔어요. 무슨 홍보를 했고 홍보물이 1,300만 원이 나가죠.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을 별도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 나중에 아니 그래, 이거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했기 때문에 했다고 1,300만 원이라는 이게 홍보물이 나갑니까? 그래, 과장님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기로 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작가분들이 37명을 받았습니다. 예. 이 작품 10개를 작품을 하셨다고 지금 돼 있어요. 우리 철도에, 그죠? 예,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과장님 좋아한다고 얘기 들었습니까? 예, 한 번씩 저도 패스트에 공원에 나가보면, 근데 이 저희 작가들을 사진도 찍고, 선정할 때 예. 어떤 심의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심의위원들을? 작가팀 선정은 저희들이 당초에 두 개 팀이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선정하는 규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 한 팀은 아예 요건을 못 맞춰서 다시 두 팀이 한 팀으로 바뀐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제가 잘 못하겠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그럼 자료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9쪽 한번 봐주십시오. 그 3천만 원 이상 설계 변경해서 보면은 원래 16억짜리가 14억으로 변경됐어요. 그죠?
감이 1억 9,300만 원이 됐는데 1억 9,372만 9천 원이 감했는데 감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유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진입도로 정비, 주민 건의 및 수목 식재 등 현장 여건에 부합되도록 물량 정감 이렇게 있거든요. 얘는 설계를 잘못한 네. 겁니까? 왜 이렇게 돈이 1억 9,300만 원이라는 게 감할 정도로. 이 당초에 칼라 투스 콘크리트 관급 자재가 물량이 가미돼가지고 이 관급이 가미돼서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이는 설계를 제대로 이런 공사를 하면서 16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좀 더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사실은 과장님 말씀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이 부분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서 예,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9쪽. 19쪽을 보시면은 2020년도 우리 대왕 참나무 고사목이 해갖고 142조가 발생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거면 보면은 이게 또 언제 했느냐면은 2021년 8월 31일 했으면은 이게 뭐였대? 대왕 참나무 고사목이 142주가 발생됐는데 이게 어떻게 폐철도가 공원화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고사될 나무를 갖다가 해놔서 심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다 똑같이 나무를 심었었는데요. 하여튼 이 다른 나무는 거의 고사목이 없었는데 이 대왕 참나무만 그럼 어느 나무로도 다시 대왕 참나무로 교체했습니까? 다른 나무로 바꿨습니까? 다시 같은 대왕 참나무로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대왕 참나무가 179그루였네요. 그죠? 그럼 179그루 중에서 142주가 발생해가지고 142주로 교체를 했단 말입니까? 19쪽에 보시면 과장님 대왕 참나무가 179주에서 142주로 설계 변경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이거는 미리 나무가 고사목이 될 건 줄 알고 142주로 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때 작년 가을에 나무를 심을 때 142주를 심었고 142주가 고사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부는 고사가 아니 과장님 원래는 이거 과장님 설계 변경을 보면은 대왕 참나무가 179주라요. 179주인데 변경을 142주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179주에서 142주로 설계 변경을 해서 시공을 142주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전체 근데 나무가 142주인데 대왕 참나무가 142주 전체가 100%가 고사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고사된 나무를 뭔다 대왕 참나무를 또 다시 심습니까? 꼭 나무가 고사된 걸 갖다가 또 다시 심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수종이 대왕 참나무는 맞는데 나무를 심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일단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보시는 그러면 나무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인건비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자 보수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별도 인건비는 들어가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10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국민 건의사항 중에서 제가 보다 보니까 서울에서 민원을 여신 분인데 100쪽에서 밑에서 보면 네 번째입니다. 하동역 KTX 연결 요청했는데 해결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해결이신가요?
KTX가 우리 한동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결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답변을 네,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네. 저희들이 우리 하동은 KTX가 못 들어온 타당성을 설명을 하고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렸습니까? 예, 뭐 안 들어온 거는 맞습니까? 예. 예. 그리고 101쪽에 그 위에서 5번째 보시면 진교분이 여셨는데 국민 자전거 단체 보험 가입 계획 여부 요청이 했는데 그 자전거 단체 보험 가입 계획이라면 이건 어떤 걸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 보험을 가입하면 우리 국민에 한해서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 부분을 보험 처리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자전거 보험을 내준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우리 하동 국민 전체로 해갖고 보험 1,000원짜리인가 해가지고 보험 전체로 내준 거 있지 않습니까? 국민보험. 그러니까 그럼 이건 또 다른 겁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만 한해서만 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또 국민 전체로 합니까?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에, 그러니까 도로 구간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지 어떤 개인에 대해서 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쉽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거는 자전거 도로에서 예,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 보험을 들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동에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 나는 거는 군에서 보험을 해준다 그죠? 그럼 이런 것도 홍보를 좀 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는 아직 보험 가입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근데 해결했다도 했더니. 예? 해결을 해서 그러면 이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단 예, 말입니까? 예. 예. 근데 이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탑니다. 예를 들면 가장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합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전거 타다가 다쳤어요. 근데 그 가장시에서 보상을 해줬습니다. 왜? 움턱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너무 늦었다 해가지고 자기네들 잘못이 돼갖고 보상을 해줬거든요. 그런 건 우리 군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국민보호 차원에서 저희들도 가입하는 게 맞는데 지금 저희들 자전거 도로 여건상 아니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과장님. 예예.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혹 그렇게 자전거로 인한 이런 인사사고가 일어났다면 그것도 또 보면 우리 군의 책임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르게 해놨다는 문제가 없겠지만 물론 개인적인 사정에서 잘못했다는 거는 보상은 안 되지만 군에서 예를 들어서 톱발치가 높아서 그랬다 이런 거는 좀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연섭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각종 사업 용역 발전 및 활용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동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용역이 5년마다 시행되는 용역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하동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용도 지역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몇 건 정도 민원이나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까? 20년, 21년 용도 지역 재정비 때문에 말입니다. 관리계획 재정비 때문에. 예. 민원이 접수된 거 말입니까? 예, 예. 몇 건이나 이 접수되고 했어요. 이의 신청 접수가.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주셔도 돼요. 그리고 화계에서는 용도 지역 때문에 민원이나 이의 신청이 몇 건 접수되었는지요? 그리고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요? 지금 답이 안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이따가가 아니고 나중에 좀 주십시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예. 제가 접하기로는 화계에서 김모 씨 외에 여러 명이 관리 지역을 바꿔달라고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이의 신청이 경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되었는지요?
예, 회분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반영이 안 됐는지는 모르죠. 거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아니, 저도 근데 지금 이렇게 민원이 확인 많다는 것만 면사무소- 알고 있지, 특정 예.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을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 여러 건의 민원이 있어서 전체를 보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희들이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그러게요. 그 관련 부처에 다 협의를 하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산강 환경유해청이라든지 농림부라든지 도에서나 그쪽에서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누락이 안 된 것이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처리를 안 한 건 없습니다. 아, 당연합니다. 그걸 과장님 탓하고 싶을 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용도 지역 때문에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잘 모르지만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분명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신청을 하고 억울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원인한테 충분하게 이렇게 소명 좀 되도록 설득을 해 주십사 이런 것이죠. 이게 예, 그렇게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기가 예. 안 되면 이게 자기 잘못을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어떤 것들 때문에 이렇게 미비하다 불통하다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좀 더 이렇게 알려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도와준다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전부 다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많은 협조와 관심으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 5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저기 경상남도와 전라도가 하나 되는 경전문화공유마을 건입니다. 예. 사업량이 4개 사업에 53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실시 용역이 진행 중인데요. 언제 완료되나요? 이게 8월쯤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잠깐만요. 용역이 6개월 아닙니까? 경제문화는 8월 3일 날 완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예, 예. 예, 예. 이 공모사업입니까? 예? 공모사업.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으로 추진되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국토부 지역 수요 맞춤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 하동하고 광야 그러니까 하동의 서해랑 마을하고 광양의 매화 마을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동은 저기 하드웨어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광양 쪽에는 소프트웨어 쪽에, 그쪽이 좀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하동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선도적인가 포함이 됐는데, 광양은 선도적이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그쪽에는 사업비가, 시설비가 갈 수가 없어서, 광양에서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해서 우리한테 협조를 하고, 저희들은 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은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잘 듣는데 지금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실시 설계 전에 마을의 공청 내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장님 방금 답변 도중에 교량을 설치한다 이런 것들인데 이게 만지 쪽하고 매화마을을 넘어가는 데다가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축제가 있을 때는 왕래가 되죠. 근데 만약에 화개장터나 최참반댁 쪽에 이렇게 만든다면 연중 방문객들이 많아서 관광 자원으로도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는지, 그 다음에 용역하기 전에, 실시 용역되기 전에 공청회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라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일방적으로 행정을 밀어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은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동해랑 마을의 도로 일부 정비하는 거하고요. 주변 환경 정비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서모정 문학공원 그 정비하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예절기현 시거리 조성은 그 밑에 그 서모정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그 섬진강가에 있는 그 공원에서 그 우리 그 하동공원까지 올라가는 그 거리를 일부 그 정비하는 거, 그러니까 산책로를 일부 정비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아니, 과장님,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됐는데, 21년부터 23년까지 예산 53억 원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죠? 그러면 네. 각종 민원들이 이게 많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먼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면 합니다. 옛 하동과 다음면의 다리를 이동할 때 그런 정치를 다시 복원한다면 하동으로 명물이 될 수도 있고 관광하동 이미지가 더욱 강해져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방점은 용역 설계를 실시하기 전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좀 실시 설계를 하라, 이런 것들을 질의하고자 방점을 찍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그 용역사들 현장에 오면 주민들한테 그 의견 수렴도 하고 모아서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주민 설명회도 개최하고 했을 텐데 좀 전체는 다 저희들이 의견 수렴 못했고 거기에 있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한테 다 의견 수렴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교량 관계는 이 사업에는 그 교량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게 이 하동이 인구 노령화 35%가 좀 넘습니다. 그러면 75세 이상 백신 접종률이 거의 끝났죠. 2차까지 거의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65세 이상도 많이 지금 이렇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조심스럽기는 한데 의견 청취를 하라는 얘기가 밖에서는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는 500명인가 그렇죠. 지금 우리 1단계에서는 500명인가 1000명인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도 정확히 잘 모르십니까? 실외에서는 제가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했을 때. 그럼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재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 의원입니다. 과연 고생이 많습니다. 예, 본 의원은 그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자료에 없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본 의원이 인허가에 관련해서 질의한 것을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로 채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축물 인허가 할 때 우리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조례 제정은 우리 솔직히 말해 지역 주민들의 다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내부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례에 위반도 안 되고 충분한 조건이 됨에도 지역 주민들 동의를 구한다든가 예고지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해놓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느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사람도 살아야 되고 축사를 지어서 축산인도 살아야 되고 공장을 지어서 경영하는 사람도 살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 남들이 말하기를 산청군 A입니다. 산청군은 그리 허가가 수월한데 하동군은 왜 그리 까다로운 놓고 있어요. 그러면 본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은 똑같은데 잘못 알고 있겠지. 저희들이 할 이야기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 우리 대지에 축산 용지로 되어 있으면 조례에 관계없이 정축이 불가합니까? 가능합니까? 축사 용지로 되어 있더라도 우리 조례에 가능한 면적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용지가 나가 있는데도
예, 그렇습니다. 그 조례에 해당이 된다고? 지금 지금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지, 건축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사전 예고제. 건축을 할 경우에, 예, 예를 들자면은, 북천에 한우 단지가 있어요. 예, 그건 용지가 축사용지로 딱 부분 분리해야 돼 있거든. 예, 근데 축사를 먼저 짓다고, 꽃축제보다.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민원을 여니까 못 짓게 하는 기라. 그러니까 옆에 축사농가들은 아유 우리 뭐하냐 뭐 지어도 된다. 축사용지인데 그 뭔지 정수해야 하면 되지. 그런 분들 다수예요. 근데 그게 민원이 있다고 지을 수 없는 겁니까? 그런 거는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축사민도 기 투자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허가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의해서 안 해주는 것은 분명히 정리가 좀 돼야 되고, 특히 우리 해무시설이 아닌 개관리지구에 공장을 진다든가 하면은 조례 외에도 우리 관계간에서 공무원들이 아니면 소원, 항쟁, 내부 규정을 정해놓고 동의를 득하지 않음에도 허가가 나서는 조건에도 꼭 동의서를 첨부시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농촌에는 무조건 반대하고 보자라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어요. 지역사회가 공장이면 공장, 같이 더불어서 함께 살아야 이 사회 구조가 제대로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18개 시군 경남도에서 예고제를 안 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놓고 또 예고를 하고 동의를 받아오라면은 첩첩삼중인기라. 허가 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동의서를 구해오라. 예고제를 해라.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영상 참사 사건 기억하시죠? 예. 그거는 강에서 강제 처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으로 주민이 필요하다라면은 아무런 불의 조건이 없다라면은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 유입은 물론 일자리 창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건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서나 예고제를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저희들이 건축 허가나 다른 인허가를 하면서 주민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한 사실은 없고요. 단 사전 예고제 운영하면서 그때는 주민 동의를 받아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었고, 저희들이 일주일 정도 저희들이 현장에다 게시를 하고 마을 안에 게시를 하면 의견이 제출이 되면 그 의견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을 협의를 해오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이 정직한 사람은 이해를 하는데 비양심가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불법의 사진에 다 지어놨어. 동네 가운데 조례 없을 때 50m 안으로 동네 가운데 축사를 지어놓고 너무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걸 지켜볼 때 정말 우리 사회 구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공장할 사람은 공장하고, 건축 집을 지어 살 사람은 살고, 축사할 사람은 축사하고,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놨는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조례에 위배가 되는데, 가정예입니다. 우리 동네에 50m 뒤에 있는 과거의 축사를 조례에 위반이 되지만 400m 이동해서 준다고 불악 주민들이 동의해주고 지을 수 있습니까? 조례 위반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당연히 해줘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를 또 되도록이면 그렇게 구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 예고제 운영을
예고제 운영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그 공정하게 그 하기 위해서 그 민원 조정회의를 개최해서 그렇게 최종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건축가, 우리 건축 공무원들, 진짜 민원 때문에 애서 많고 고생 많이 합니다. 허나, 예고제나 동의서를 아무런 조례 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설득을 실수 이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민이 굉장히 감소됩니다. 그거는 조례에 제재 안 받습니다. 그거 허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안 물어. 민의에 들어오면은 정당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장을 통해서 부하게 연락을 하거든.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고 뭐, 우리 공무원 좀 편해지려고 뭐, 본위원회 시간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이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고단이 적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조례에 위반되지 않고 조건이 가능한 곳에는 동의서나 예고제를 폐지할 것을 제가 강력히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련께서 좀 검토하셔가지고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위원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희순 의원님, 예, 추가 질의, 예. 추가 질의가 시간 좀, 예,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110쪽 봐주십시오. 110쪽입니까? 네. 하동업 한력 프로젝트 사업에서 여쭙겠습니다. 과장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아, 예. 지금 우리 하동업 한력 프로젝트 사업이 건설 교통가에서 하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 말고는 다 완료가 됐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언제 끝납니까? 농촌 중심지 활성화, 그러니까 저희들은 제가 참고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하동욱 활력 프로젝트 사업은 아니, 이거는 건설 교통가에서 하는 건 맞는데, 예. 과장님이 자료를 내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8월 31일 준공하는 게 맞습니다. 올해 8월 31일까지. 예, 예. 그럼 이제 다 끝납니까? 예. 근데 제가 지금 밑에 이리 보면은 향후 계획을 보면요, 과장님. 그 하동 읍내 다목적 강장 조성 추진, 우도 정글집 분수 등 2005년부터 했고 2021년 10월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다목적 강장은 원래 안총에서 하죠. 안전총괄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공원화 사업도 안전총괄과에서 하죠. 지금 그 다목적 강장 그거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 말씀 안 하셔서 제가 예. 다시. 근데 과장님 밑에 보면 읍내 사업 추진 시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하동업 한력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금 우리 읍내 다목적 강장 조성하는 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민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민원은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예, 불만의 소리도 들었죠? 아닙니다. 저는 1970가 그쪽 가면서, 현장에 가면서, 예. 그, 대가 쪽하고 그렇게 한 바퀴 돌아봤었는데, 제가 예, 민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1970가는 못 해봤습니다. 도시건축가 소관이라 가보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고, 아, 저는 그 보기만 미관상 했다, 그 봤을 이야기. 때, 예, 예. 그 미관상 봤을 때 과장님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거기가 공원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제가 내일 안총장에다가 그 질의를 할 건데, 정말 그 공원을 외부 사람들도, 업에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합니다. 고양이 놀이터. 그 다른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예, 제가 이 질의한 거는 안토니, 그 도시 건축가에서 이 자료를 내놨기 때문에 질의한 거니까 이거는 예. 뭐 그렇게 신경 쓰실 건 없고요. 125쪽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밑에 보면 주요 아파트 추진 현황을 보시면은 주식회사 도시의 숲에서 경기 침체로 미 착공돼 있지 않습니까? 498세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지금 할 거라고 엄청 그 전단지도 많이 돌리고 그다음에 그 선물도 많이 주고 또 유선으로 홍보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 업체에 그 잘못해가지고 지금 거기가 다 분양이 됐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문자 오기를. 서울에서 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다른 데서 그 많이 분양을 했기 때문에 1, 2층 외에는 몇 개 안 남았다 이렇게 홍보가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하동 국민들이 여기에다가 만일에 그 입주한다고 돈 갖다 이어놓고 나면 어떤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하여튼 그 분양 관련 피해상은 접수이 없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모르셨다고 하니까 하동 군 전체로 그 프랭카드도 지나가시다 안 보셨습니까? 천지 그거 다 붙이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그걸 못 붙이게 이런 거는 조치를 하고 해주십시오. 있습니다. 예, 그 조치를 하셔가지고 우리 네. 국민들이 정말 손해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 알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국민들한테 그게 아니라고 홍보도 해주셔야 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130쪽에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누질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삼수를 하셨다죠? 예, 예. 그 첫 번째 그 공모 사업 했을 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201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 2017년도 공모했다가 1차 떨어졌고 2차 공모는 몇 년도 했습니까? 1차 떨어지고 예. 2차는 또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공모를. 공모를요? 예. 계속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그럼 계속 하다가 2020년 11월 그러니까 작년에 사업 선정되셨다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럼 계속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그 공천회가 아니라 추진위를 꾸려서 회의도 계속 진행하셨겠네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첫 번째 공모 사업 할 때나 2차 공모 사업 할 때도 계속 이거 공모 사업이 되기 위해서 계속 그 추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공모 사업을 했다, 모임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회의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회의했은 거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 공모 사업을 할 때 만일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다음에 이게 삼수를 해서 세 번째 공모 사업을 할 것이다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셨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 거기 삼수를 해갖고 이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도 모르겠지만 일단 가능성이 가능했다. 그럼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혹시나 예, 그 부근에 동강이나 중동이나 서동에 뭐 집을 샀다거나 땅을 구매했다는 이런 적은 없었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만일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요즘 지금 LH 사태 때문에 내부 정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땅을 사갖고 투기를 한다면은 어떤 벌을 받죠? 하여튼 제가 그 부분까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만일 그래갖고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다면은 도시건축과장님이니까 그런 건 조금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됐고요. 그리고 과장님, 예. 꿈 그린트 있지 않습니까? 예, 꿈 그린트. 그거는 지금 언제 이거 지었죠? 이 2019년 9월 준공입니다. 예? 2019년
19년 9월 예. 준공입니다.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꽁그린터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다고요? 저기네. 여기는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들 그럼 2019년도에 지어놓고 지금 활용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2019년도에 지어놓고 활용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 단지 이유가 그것뿐입니까? 예, 그리하고 그 어린 놀이시설에는 그 안전관리 또 그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미리 그 꿈그린터를 짓기 전에 그 관리자라든지 이런 거는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이 관리자는 지금 선정할 수 있는 지금 선임해서 운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나 모든 사람들이 대답할 때 코로나19가 참 어떨 때 보면 위기 응변으로 참 좋게 나왔어요. 그죠? 뭐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그지? 아니, 거기는 애들이 그 놀이시설이 근데 돼가지고. 그래서 코로나19 그렇습니다. 때문에 모든 게 그 시설이 잠겨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시간 좀 주신데 이렇게 치지 마시죠. 불안합니다. 그 꿈그린터는 애들 놀이터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니까 애들 놀이터니까 활동적인, 압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이걸 19년도 해놓고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못하게 이용 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안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안에 그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애들 놀이시설 그걸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 놀이시설 해가지고 유치원 애들이나 그 가서 놀 수 있도록 그 체험도 할 수 있고 잘 해놨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안에 내부는 안 봤습니다. 근데 그 저녁으로 이렇게 보면 꿈그린터라 해갖고 크게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제가 뭐 하는지 싶어서 저도 놀래가지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저게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어린이들 그 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은 곳이라 하더라고요. 그럼 이용을 하느냐? 이용을 안 한다. 왜 하느냐? 그거는 이제 집행부에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 2019년 9월 준공은 건물 준공이었었고 그 안에 애들 놀이시설 그런 것은 작년까지 설치를 했었거든요. 예, 그럼 가장 많이 됐고요. 그럼 그 안전시설이나 이런 모든 거는 다 그 괜찮고 코로나만 끝나고 나면 운영 바로 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시 그 뉴딜 사업에 지금 잘 되고 있죠? 순항을 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그 동강동 그 도시 재생 사업에 뉴딜 사업에 있어서 이게 잘 진행이 돼 있냐고요?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느냐고? 지금 진행이 조금 제 생각보다 약간 조금 늦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토지 보상이 좀 지연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토지 보상 문제만 되면은 그 문제 없이 그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을 활동가는 정해져 있습니까? 마을 활동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분은 그럼 지금 마을 활동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그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 인건비가 나오고 있나요? 지금 6월 1일부터 출근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예, 얼마 안 됐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제가 뭐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과장님께서 우리 하동 읍내에 많은 국지국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 모든 사람들이 궁금증도 많을 것이고 저 역시도 궁금증이 많이 유발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뉴딜 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다시 피어나는 삶이 터진 동강마을이 아니라 우리 하동읍과 하동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해양수산과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LH 기농기촌 주택단지 리처 사업 현지 확인 후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